파트너도 지금 이제 유가 문제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가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당초 예상치는 약 한 300만 배럴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900만 배럴 이상. 이게 정말 수치로 본다면 믿기 어려운 정도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유가의 약세. 이것도 또 일시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당분간 또 유가가 좀 하락이 지속이 될까요? 유가는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딱 그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완전 완벽하게 조성이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40달러대까지 유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달러대에서 어차피 한번 바로 뚫고 올라가긴 힘든 국면이었는데 거기서 잇따른 이 연은 총재들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달러가 강세 현상을 나타냈고 그 부분에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원유 재고량까지 늘어서 완벽하게 이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원유 배럴이 어떻게 3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 예상치를 3배나 증가하는 이런 어떤 수치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증가세가 나타났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26달러에서 40달러대까지 올라오면서 그동안 생산 가동을 멈췄던 일부 어떤 원유 가동 라인이 또다시 시외가스 같은 쪽. 그렇죠. 예,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는 어찌됐든 40달러를 다시 재차 빠르게 넘어서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슈를 보면은 4월 17일 날 그 산유국 들의 어떤 협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거기서 이제 어떤 감산론이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의 증산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진다면 다시 유가는 40달러 넘어설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일단은 뭐 시장이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기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가 원유재, 그러니까 원유재고죠. 그리고 백진수 파트너도 역시 지금의 시장, 과연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 여부하고 또 뭐 반등 가능성 내지는 추가 조정의 가능성 열어놔야 되는지 방향성 문제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상승에 대한 어떤 지금 시기는 좀 약간 이제 조정 구간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그래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한번 막혀서 여기서 이제 좀 지루한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일부 지루한 흐름이 지난 다음에는 지수의 방향성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3월 달에 이제 그 과거를 좀 들여다 보면은요, 시장에서 이제는 뭐 각국 정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중앙은행의 어떤 부양책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중국, ECB, 미국까지 해서 시장이 원하는 그런 어떤 부양책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당분간은 오히려 시장이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또다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분명히 중앙은행은 투자자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어떤 이런 신뢰감도 당연히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4월 달부터 있을 그 금통이라든가 각국의 어떤 금융통화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산유국 합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큰 이슈가 되겠지만 그 이슈들에서 크게 시장을 뒤통수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럴 만한 이슈, 그럴 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저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어찌 보면 글로벌 그 중앙은행 백진수 파트너 같은 경우에도 이 산업재 종목군들 주가 약세 결국 이제 실적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또 실적 시즌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네. 물론 뭐 좋아지는 쪽도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유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일단 그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개선으로 인해서 유가와 관련된 산업재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 2차 드라이브가 나온 거는 역시나 결국엔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재고자산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재고자산의 승수 효과 때문에 실적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빠져도 어차피 그들의 수급 때문에 계속해서 제품 스프레드가 좋았다는 점 감안하면 화학하고 정유는 유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철강이 단순히 유가가 올라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포스코가 반등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부분 플러스 더 큰 요인이 저는 뭘로 보냐면 중국에서의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한 강제 감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조조정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양해 이후에 중국에서의 어떤 철강 제품의 감산 가능성 때문에 철강제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보면은 철강도 사실은 저는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 문제가 되는 건 전 조선이라고 보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70달러는 넘어서야지 해양 플랜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수주량을 보게 되면 2004년 이후에 최저치의 어떤 수주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척 겨우 수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가 올라와도 조선주는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의문점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진수 파트너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뭐 제가 그 2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보면은 이 1월 달에 화장품 수출이 이 화면 숫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토탈 화장품 수출 금액을 2016년 1월 달을 보게 되면 이제 2.1%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대중국 수출 물량도 8.7%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1월 달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제 2월 달에 1월 달 수출 그 결과가 나오죠. 수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41만 원에서 이제 34만 원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2월 달 화장품 산업을 보게 되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다시 또 성장률이 22.4%에서 그리고 또 중국은 34.8%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월달 증가분을 보면은 이제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화장품의 어떤 매수세를 불러들인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도표를 보면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수출 금액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보게 되면 증가율이 거의 0%에 가깝죠. 근데 2월 달에는 20% 증가했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5%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달까지 이런 증가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에서 결국엔 실적에 대한 대안을 또다시 화장품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되지 않을까. 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오히려 대형주 위주의 어떤 수출 증가율이 나타나지 중성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원료 아까 박세진 PB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매출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가능한데 이익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논리가 또 시장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견 제시했거든요. 네. 또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시장에 지금 뭐 연속적인 그 매파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원유랑 재고 소식 때문에 유가 상승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가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빠르게 매도를 하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베어마켓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 의견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방향성 탐색 구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지루한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일단은 4월달 들어가면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향후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차별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OLED라든가 건자재, 카메라 부품 쪽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호근 파트너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호근 파트너 어저께 전화를 연결을 못 해봤습니다. 오늘 또 MZ 플러스 어떻게 앞으로 될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좀 전에 뭐 일부 시황에서 같이 활약을 해줬던 백진수 파트너가 투자 포인트를 또 다시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남아 있죠. 네,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종목이 토비스예요, 그렇죠? 네, 토비스입니다. 이 종목 그래도 이번 조정에서도 견주합니다. 네. 결국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 일단 상당한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옆으로 누워 있네요, 주가가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의한 어떤 모멘텀이 다시 재탑재됐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토비스 집중적으로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MZ 플러스는 갈 때까지 가본 됩니다. 토비스는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종목입니까? 아니면 짤막하게 봐야 됩니까? 갈 때까지 가봅니다. 이호근 파트너님의 엔진 플러스를 안드로메다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은하계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기는 싫으시군요. 네, 그럼요. 근데 이번 주 승리는 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근데 이제 길게 보신다 그랬으니까, 예. 길게 보면 제가 더 이길 겁니다. 예, 이 종목 주가 전망 분석 좀 해주시죠. 이제 토비스라는 종목은 이제 그 산업용 모니터 쪽에서 어떤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 LCM이라고 하는 그 터치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LG 쪽에서 작년에 이제 공급이 약간 꺾이면서 전체적인 실적 베이스는 낮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증가를 도모하는 산업용 모니터 쪽은 전 세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공면용 모니터가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슬롯머신에 들어가는 모니터인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실적이 2014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LCM 쪽이 매출이 감소가 되면서 실적이 잠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든요. 2014년은 500억대가 나왔고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PE가 한 4배,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시가총액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급반등이 나온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급반등 나온 게 새로운 또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그것도 산업용 모니터 쪽입니다. 산업용 모니터 쪽에 급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모션으로 이렇게 터치 대신에 우리가 모션을 통해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용 모니터의 시장 지휘력과 이 기술력이 합쳐지면은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흐름도 짚어주시죠. 기술적 흐름을 보게 되면 바로 이때가 이제 특허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인데요. 그리고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경우엔 이 작은 폭의 상승이 아니라 큰 폭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진수 파트너의 토비스 분석을 해줬고요. 에서 또 강연회 있다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이승석 MC님도 그렇고 우리 아까 김문석 대표님도 그렇고 다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만 좀 했었는데 이번에 좀 3년 만에 대구와 부산을 한번 또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부산에서 이제 백스코에서 오후 2시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대구에서 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또 2시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빡센 일정으로 한 바퀴 싹 돌 거니까 부산과 대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와주셔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와우님.